전철 안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벌이는 10대 학생들의 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빚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냥 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반말에 욕, 심지어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중학교 남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찍힌 또 다른 영상. 노약자 배려석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훈계하는 노인을 어깨로 밀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곤 건너편 노약자석으로 옮기더니 조롱하듯 욕설을 퍼붓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의 고의성 아니었다고. 술 먹었으면 그냥 집 가서 가세요. (2021년도)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삶을 담고 상을 담고란 프로그램을 진행을. 일선 세대,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세대 공감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앞을 보고 어떤 강의를 한다기보다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표정을 느끼고 알아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하게 된 그 계기가 의정부 경전철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 그게 올해 2021년 1월 22일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아시겠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꼭 어떤 공간에서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한 번씩 부딪히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종종 보잖아요, 매스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가야 되나, 그런 것들을 사실 이 십며칠간에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거는 가능하지는 않죠. 그런데 방법들,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서로 뭔가 단초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실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13세대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공존해 나가는 길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별로 서운하지 않으셨죠? 선생님이나 거기서 같이 계신 분들이 다 느낀 거지만, 저는 그걸 잘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처음 보니까 뭐 한 번 이렇게 탁 맞은 기분이 들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먼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사연을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네가 잘못된 거다, 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포용할 건 포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우리들의 책임이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기성세대들도 좀 생각할 바가 크죠. 네. 처벌이라는 거가 훈육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는 걔들이 사실은 8살까지는 그 엄마 품에서 거기서 이렇게 해주는 밥을 했고, 그 사회하고 이렇게 나쁜 거는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좋은 거를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부모들도 많이 고민하더라고. 그 청소년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고민이 우리들의 과제지가 조금 현 시대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작은 씨앗이라는 그 씨앗을 좀 심어서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라도 한다면 그것이 하나하나 퍼져나가면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우리가 희망상을 걸어보는 거죠. 글쎄 너무 황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서 떨어지는 것 같고 경각심이 떨어지고 또 어른은 또 아랫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좀 배려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대는 뭐 처음 접하는 거고 해서 뭐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사회가 밝아질 수 있고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그 바람이지요. 딴 거 뭐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아이들은 좀 격한 그런 면이 있잖아요. 또한 뭐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어른들하고의 소동이 일어난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조금 참아줬으면 그러고 어른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자리를 피한다든가 그러면 될 텐데 내가 먼저 본보기가 되면은 아이들도 조금 미안한 감을 가져서 아이들이 아 내가 먼저 비킬 걸 이렇게 내가 먼저 참을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요. 제가 삶을 담다 상을 담다 참 좋은 프로라고 야 이런 프로가 다 있어? 아 우리 지역에도 뭔가 깨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런 세대 간의 이 공감대 형성을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대방을 벌뜯고 뭐란 거 자꾸 한 얘기해가지고 또 누가 있으면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서로가 이해를 못하게 돼. 사람은 생각하는 게 진짜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난 지금 우리 세대하고 틀리는 것이 지금 물론 가정교육도 그렇겠지만은 학교교육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봐요. 인간이 누가 본보기가 있어 갖고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교육 도덕적이고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나 지금 그런 사람들을 학생들을 보면 도덕교육을 너무 등한시되고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을 너무 모르고 일방적인 이 지식만 향하는 것 같으니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거 하면은 그게 바로 그냥 역으로 성질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건을 주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기본 교육에 있다고 봐요. 참 젊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나도 그랬지만은 애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저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 거 마찬가지로 아이들 끝이랑 하는 것도 좀 부드럽게 하고 좀 욱하고 하니까는 그런 경우가 생기네. 나이 먹었다고 해서 구차하지 말고 좀 더 이제 내려다보고 살아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뭔지 모르는 우리나라 전체가 잘못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그 학생들과 사이에 너무나 거리가 먼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고 느꼈고요. 너무나 대화가 없었다. 그 대화 없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못 애들을 키웠구나. 이 모두가 우리 책임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청소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뭐 아무 자리라도 있으면은 뭐 앉고 싶으면 앉는 거지. 왜 와서 참견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좌석이 또 교통약자다. 그게 결국 우리가 잘못 키운 대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우리 옛날 유교 사상 같은 걸 등한시하고 서로 점수가 최고라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한두 명이 잘못이라면은 그걸 뭐 따로 어디 뭐 똑똑한 벌을 내리거나 뭐 취해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그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그 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옛 것을 버릴 게 아니라 옹고지식이란 말듯이 배울 거를 새로 배우고 옛날에 버릴 거를 버리고 또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배울 게 많잖아요.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고 올바른 역사를 갖고 있는 애들도 또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몇십 년 내로 최고에 된다는 저는 그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 공감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인의 영역도 사람과 사람, 세대의 공감 되어야 되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듣고 전달하는 거. 이제 또 다른 이제 약간 그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야 막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다가 동작 이름을 묶어요. 그럼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영어 그래? 자,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안에 액션! 피곤한 날이 있어요.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액션! 역할 맡아야지. 그다음에 바꾸면서 하고서 나레이션을 먼저 리스닝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 그걸 딱 잘 지냈어. 그리고 중년 중에서 난 그저 하고 난 띄우고. 알겠어. 병원에서 뭐라 그래? 그게 다 있구나.
지금 많이 있는 애들이 밥 먹는 게 너무 싫고 근데 밥 먹고 가지. 배 줘가지고 밥 먹는 게 그런 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면 일반 액션. 아유, 좋겠다. 일곱. 근데 이게 중간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주듯이 할머니 치즈 어디 카메라 춤 인증해주세요. 카메라 춤 인증하면서 근데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집안은 환하게 이렇게 맑게 해주면 아주 예쁘다. 그러니까요. 예뻐요. 그래, 너무 이쁘지? 아, 그래요? 이거 천천히 생각날 때마다 한번 읽어봐. 한 번씩 인터뷰했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제 어르신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인터뷰의 목적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서로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골라주세요. 몇 개야? 5개요. 커피 가자. 커피. 이렇게 된 이거 갖고 다녀도 되겠니? 분홍 색깔은 좋아하시는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거 받았습니다. 네. 아, 이거 돈까지? 홀링 핑크. 아, 은서. 영웅 같다. 영웅 아버님. 우리 혜영이랑. 지금 돌아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네. 그게 간략하게 얘기하는 건데 내용이 아니에요. 어제 안 나왔어? 네. 먼저 찍은 걸 보여줬지. 인사를 하고 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목표를 향하여 계속 그 자리로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하고 싶은 일이 그런 걸 하고 싶은 게 꽤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가 틀려지죠. 로즈마우는 친구들을 만나서 애들 이런 얘기 살아. 시작하기 전에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어른 저는 효인성 지도사고 수산을 한번 주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있는지 꼭 대학을 가야 하는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가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소통을 알아가게 되고 그 어르신 분들의 입장을 느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되게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감성? 그 마음 안에 있는 소년 감성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처음에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찾은 것 같아요. 안타깝고 피해자 할머니 그분의 마음이 좀 더 이해가 되는, 왜냐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한 10일간의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가까이 소통을 해서 할머니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저희의 문화를 조금 더 알려드리고 같이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도 좀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활동 하나하나가 정말 재밌고 뜻깊었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또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과만 얘기하지 그렇게 어르신분들과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크로스 인터뷰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그 짝꿍이었던 김명숙 할머니 분과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분의 많은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점도 되게 많아서 서로 공감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취미나 아니면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게 비슷해서 공감할 수 있었고,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되게 막막하고 그랬는데, 막상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니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모르는 그런 세대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고, 저보다도 더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너무 다들 멋있어 보여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고,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폭행 사건이 그 1세대와 3세대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그 큰 장벽이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1세대들과 더 많은 3세대들이 함께 이야기해보고 소통해보면서 그 장벽을 점차 없애 나가면 그런 일도 줄어들고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힘들진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굉장히 열린 분들이라서 소통하는 데 어려움도 없고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최호기 어르신하고 인터뷰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막 조언이나 인생에 대한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셔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남아가지고,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뭔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감정이 앞섰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활동해보니까 너무 다들 좋으셔가지고 어려움도 없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1세대와 3세대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영상도 그 할머니와 그 학생의 그 살아온 시대가 다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기가 더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 만들어져서 그 1, 3세대 상호 이해라는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연극을 준비할 때 있었어요. 저희가 2개의 단편 연극으로 했었는데 진짜 열심히 하셨고, 어르신분들과 이런 연극을 찍는다는 게 되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그래서 어르신분들에 관련된 연극을 찍고 온 것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그런 연극을 하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분들과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없잖아요. 그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많이 만나뵙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더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니까 더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세대 공감이라서 편견을 가는 것 자체가 완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짜로 얘기하시는 것도 듣는 것도 좋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과 학생이 그런 있다는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추하다 해야 되나? 그 주변에서는 말릴 법도 한데 이렇게 말릴 어른이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난 어떻게 했어야 되나? 이 프로그램이 저희는 겪었지만 또 많은 청소년학생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1세대, 3세대 세대 공감이라는 그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열흘 동안 아니라고는 참 잠깐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내가 저 청소년들하고서는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게 난 보람을 느껴요. 이번에 이렇게 청소년들하고서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나도 이 학생들하고 그래서 스스럼 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서 서로가 그렇게 거부감 안 느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청소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나 했지만 항상 내 생각에는 기본을 지금 교육 관계에서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그 사람들 세상이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이건 고쳐봐야 돼요. 지식이 다는 아니잖아. 기본 소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소통한다 그래도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이렇게 대하는 거하고 이건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을 조금 저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더 이해가 가고. 요즘에 애들하고 어른하고는 그렇게 좀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러고는 흘렸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고 아찔한 거예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세대에서부터 3세대의 소통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두렵고 이 문제를 내가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생각을 했어요. 3세대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까 얼마만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확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놓으면서 어른은 어른답게 행동하고 살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아이들이 집에서도 어른의 부모의 또는 조부모의 그 행동을 무언 중에 배운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삽니다. 뭐 즐거웠고 또 내가 그동안에 안 해본 거 태어나서 이제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좋았습니다. 뭐 별로 뭐 차이를 못 느낀 것 같아요. 또 고래 타고나는 성격은 아니니까 좀 약간 9세대지만 근데 신세대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이제 살아야죠. 저기 할머니와 손녀딸 역할 할 때 하영이가 그 마지막 씬에 그 할머니하고 부득이 앉는 게 없잖아요. 탁 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접근했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부드럽고 뭔가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 영어 학생이 막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하영이가 할머니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에 맴돌고 이제 즐거웠답니다. 몸은 힘들어도. 직접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즐거움도 약간 있었고 앞으로 이제 작은 힘이지만 할머니로서의 그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이웃집 아이들 작게는 또 만나는 청소년들 뭐 그런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가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뭐 이렇게 할머니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상당히 그 좋더라고요. 정서라도 잘못 나가는 그 청소년들도 많지만 바닷물에 뭐 1%가 소금이 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이렇게 우리 앞날이 어두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사건 사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에. 그러니까는 그게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아이만 챙기는 게 아니고 걔들한테 조금 뭔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걔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게 생길까라는 생각도 좀 해야 되겠고, 뭐 은서나 뭐 이런 연우 뭐 이런 아이들 귀여워요. 그리고 나는 그 집안에 식구들이 많지 않아서 갑자기 그런 그 식구를 만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착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저녁에 가서 눈을 가만히 감고 생각해 보니까 아 얘들 참 잘 자라고 있구나. 그리고 기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잘 성장을 해서 그 정말 별처럼 빛나는 애들이 되고 싶었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